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국세청이 알려주고 싹풀 이승희 세무사가 자세히 해설해드리는 종부세 실수 사례 5번째 시간입니다. 본 사례의 개념은 세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또 예규에서 설명하는 주택의 개념도 먼저 사전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5번째 실수 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개념은 작년에 한번 개정이 되어서 보완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이 말하는 주택의 개념은 건축법의 주택의 개념의 정의를 따왔는데 지붕이 있어야 되고요. 벽이 있어야 됩니다. 벽이 뚫려 있으면 집이 아닌 거죠. 또는 지붕이 오픈되어 있으면 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보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세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집의 안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 규정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없으면은 이거는 창고가 되기 때문에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방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식주 중에서 식을 해결할 수 있는 조리기구, 주방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개념이 상시 항상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욕실이 있어야 됩니다. 샤워 부스, 욕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출입문이 있고 주방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고 세 가지 아이템까지 충족해야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작년에 주택의 개념이 세법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개념이 있고 이러한 주택의 개념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2가지 예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예규인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요건에서 주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수익세적 성격, 자본이득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으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의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될 때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당의 재산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을 했는지 여부는 묻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재산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규로 기재부 예규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24년 6월 17일 만들어진 예규가 되겠습니다. 본 사례는 종부세 관련된 기재부 예규인데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에서 거주자가 퇴거하고 이주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수도가 단수가 되고 전기가 단전이 되고 그리고 출입문을 폐쇄하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철거가 일부 개시가 되고 법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나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졌더라도 인가가 낮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법적 절차에 불과하고 수도, 단전, 관리처분 인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인 건축물이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택이 존재한다, 해당 건축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철거가 되고 멸실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형태적으로 구조가 전적으로 훼손이 되거나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외형은 형태는 존재하나 기능을 완전히 전적으로 상실이나 멸실이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2014년 1월에 본 사례의 주인공인 최성실 씨께서 A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24년 3월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B주택 소재지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3월에 B주택에서 퇴거를 하면서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출입문을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에 최성실 씨께서 B주택을 입주권 상태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는 기존 A주택인 아파트와 입주권인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부세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최성실 씨는 당연히 1주택인 아파트와 토지 상태인 비입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6월 1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같은 해 11월 30일 주인공 최성실 씨는 2주택자로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최성실 씨의 B주택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퇴거를 하셨고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출입문 폐쇄 조치까지 된 상태이므로 주인공 최성실 씨는 당연히 주택으로 취급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지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2주택자 취급을 받아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재건축 구역 내의 주택은 관리처분 인가나 관리처분이 떨어지더라도 일부 철거가 개시된 상태일지라도 종부세에서는 실제 외형적 주택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종부세에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주인공 최성실 씨는 6월 1일 현재로는 외형적 요건을 갖춘 B주택과 기존의 A주택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6월 1일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11월에는 2주택자로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체크 포인트는 재건축 구역 내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철거가 되는지, 철거 예정일이 언젠지, 철거가 순탄하게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철거가 지연되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는 예정 시일을 검토를 하셔서 철거 유예 기간인 3년 내에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재건축 조합의 신탁을 통해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인 3년 내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건축 조합 신탁 등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구역 내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께서는 철거 예정일을 검토하셔서 철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종부세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건축 조합의 신탁 등기를 완료하셔서 곧 멸실될 재건축 입주권으로 내시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은 신탁 등기를 잘 활용하셔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으시고 더불어서 두 마리의 절세 토끼를 다 같이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